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 2차 전지를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 연구원님은 두세 달 간격으로 저희 머니올라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이 2차 전지 분야의 흐름을 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최근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셀 업체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우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 완성체 업체인 포드하고 배터리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아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후발주자죠. 이제 그동안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선두주자였고, 이제 한 발짝 정도 이제 뒤에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이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는 데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1호 공약이 파리 협약 복귀였고 그 이후에 경기부양법안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친환경차를 빠르게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 포드는 그동안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배터리 조달 계획이 상대적으로 좀 모호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사 간 니즈가 좀 맞아떨어졌다. 그 와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6조 원 규모의 합작사 설립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6조 원 정도 합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규모로 볼 때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6조를 배터리 캐파로 환산을 해보면 한 60기가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포드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한 8위 정도 되는 회사고요. 연간 한 400에서 500만 대 정도 작년 기준으로 판매를 한 회사인데 이제 이 SK이노베이션 하고만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이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조달받기로 한 것은 상당한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어차피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배터리 업체가 가서 그냥 생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그쪽 완성체 업체하고 같은 합작사를 설립을 했을까요?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술 그런 도움 같은 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업체 입장에서 무언가를 사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 JV를 설립할 때의 설립 의도는 상당 부분이 안정적인 조달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핵심 부품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JV 설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달을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저희가 지금 매 반기마다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4%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배터리는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없고요. 그나마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증설 대응을 안 하고 있죠. 도요타에게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사실 한국 3사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그 안에서 한국 3사도 지금 유럽에도 팔아야 되고 현대기아차에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GM도 그러했었고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JV 설립을 통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부품 조달 안정성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말씀대로 GM하고 이제 합작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앞으로 또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꽤 늘릴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GM은 이제 한 포드보다는 좀 더 많이 팔죠.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6위권의 회사고요. 현대기아차보다 조금 적은. 이제 연간 작년에 한 600만 대 정도. 현재 내연기관 이야기죠. 다 내연기관이죠. 아주 뭐 전기차 일부 있으니까 사실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GM 역시 이 배터리가 이제 향후에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동화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GM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3조 JV 설립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미 이제 발표를 해놔서 투자를 진행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한 3조 원 추가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도 6조네요? 네, 총 6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수로 환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이제 대응 가능한 캐파를 확보해 나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LG도 자체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 규모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 그 이제 GM과의 JV 외에 캐파는 그 GM과의 첫 번째 공장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3조 원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체 공장에 대한 캐파 스케줄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의 그 1, 2위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합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는 뭐 중국을 뭐 견제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국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한 40% 정도 되고요. 유럽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상 이제 전기차가 제대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인데, 근데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죠.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요. 30%? 이 부분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받겠죠. 보면 이제 탑6 안에 한중일 3국이 있고, 당연히 이제 한국과 일본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마침 또 CATL이나 BYD는 꼭 요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이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는 사실 경쟁력을 아직 확보해 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 CATL 전체 매출에서 85%가 중국 내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CATL, BYD가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하고 SK는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는데 삼성 SDI는 미국 현재 계획은 없고 유럽만 지금 공장에 나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결국 미국 시장이 커지면은 삼성도 미국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SDI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뭐 리포트에도 계속 써왔지만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DI는 미국의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은 없고 최종 제품 패키징을 하는 이제 팩 공장만 있어요. 조립하는. 네,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25년부터는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 60에서 70% 정확한 비중이 아직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높아질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팩까지만 미국에서 조립하면 될지, 아니면 셀부터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소재까지 그거를 규정을 할지, 요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설 스케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패키징을 하려 해도 이제 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SDI도 만약에 이제 정책 변수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셀까지 미국에 지워야 된다라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SDI도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재 부품 업체들도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미 진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그런 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 업체들이 미국보다 일단 유럽에 먼저 증설을 그동안 해왔다 보니까 네. 일단 유럽으로 쫓아간 업체들은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예. 당연히 또 이제 발표를 하는 업체들이 점점 생기고 있죠. 예. 이미 발표를 해둔 회사가 상장사 중에는 저희가 파악한 업체들 중에서는 2곳입니다. 분리막 업체 중에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던 SKIT, 요번에 상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해액 회사인 동화기업. 네. 동화기업은 원래는 이제 건자재 회사인데 이제 전해액 회사 인수를 해서 이제 전해액 사업부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요 2개 회사는 지금 미국에 증설 발표를 해둔 상태이고요. 이 외에 이제 이 소재 상장사들은 공식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뭐 시간 문제죠. 이제 사실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국을 이야기해 보면은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내수가 좋으니까 성장세가 빨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중국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어쨌든 내수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한테도 이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CATL이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5%로 1위 업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4%로 그 바로 다음이었고요. BYD도 한 7에서 8% 하면서 5위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업체들은 아직 이 중국이 아닌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CATL이 글로벌 시장은 25% 1위지만 유럽 내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9.7% 정도의 점유율이었고 확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출하하는 양이 없고요. 그리고 BYD도 이제 미국은 아예 없죠. 유럽은 이제 CATL보다 훨씬 낮은 점유율이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점유율의 순위는 이 중국 내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가져오는 일부 착시 효과를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유럽이 더 많이 판매되는데 배터리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아직까지 전체 전기차에서 절반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이 순수 전기차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전기차 판매 대수가 나타나도 배터리 소요량은 중국이 훨씬 많은데 그 중국 내에서 지금 CATL의 점유율이 50%고 BYD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개사가 뭐 3분의 1을 차지하고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네요. 근데 이제 최대 시장에서 점유율 절반을 갖고 가는 게 CATL이다 보니까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넌 차이나 시장으로 보면은 한국 3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가 한국 3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지금까지는 파나소닉이 높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1등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향후에 포드 그리고 이 GM 이 전기차 판매 대수 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또 그 이 CATL, BYD의 경쟁력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요. 다만 언젠가 나오겠죠.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거고 특히나 이 LFP, 그러니까 싼데 에너지 밀도는 조금 떨어지는 이제 저가 모델에 특화된 요 배터리를 가지고 요 엔트리 모델에 유럽에서 많이 좀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는 이제 얘네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무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고요. 언젠가는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업체들은 이제 이 가격 경쟁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고 그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부터는 단순히 매출 성장보다도 요 마진율이 잘 올라오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3원계 방식보다 그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LFP 방식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데 그럼 주행거리도 더 우리 업체들이 더 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그먼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에너지 밀도는 한 30%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를 실었을 때 3원계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00km를 쭉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30% 열 위에 있는 LFP 같은 경우는 한 뭐 300km가 조금 안 되는 수준, 뭐 200km대 후반을 가는 거죠. 똑같은 무게를 실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400km를 가려면 LFP는 훨씬 더 무게를 많이 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LFP는 아무래도 이 매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고, 실제 폭스바겐도 지난번 파워데이 때 배터리 중장기 조달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매스 모델은 3원계로 가고 이제 엔트리 모델, 이제 저가 모델은 LFP를 탑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죠. 다만 이제 LFP의 장점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재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LFP는 이제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좀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현재로는 LFP가 주력이지만은 이제 좀 더 우위에 있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NCM 쪽으로 당연히 기술적으로 이제 성장하려는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기술력이 지금은 떨어지지만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긴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쫓아올 겁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단기간 내에 좁혀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기술력의 격차를 표현하는 숫자들을 보는데 이제 그 숫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 보유 개수죠. 이제 특허 보유 개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 SDI랑 LG화학이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한 2만 건 초반 정도. 그래서 LG화학이 좀 많고 이제 그 다음이 SDI고 파나소닉이 한 17,000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3이고요. 이제 4위가 CATL인데 한 2,000건 정도 갖고 있어요. 확 떨어지네요. 한 10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은 특허 보유 개수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는 격차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쫓아올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에 CATL도 3원계 배터리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화재 사고가 3건 정도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CATL이 3원계 배터리 당분간 개발 안 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그날 당일에 CATL이 하한가 갔다가 다시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머죠. 그렇게 갈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요. 얘네도 이제 당연히 CATL도 큰 회사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3원계로 갈 거고요. BYD는 아예 자체 전기차는 그냥 LFP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FP 비중이 70% 정도 되거든요. BYD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확실히 지금 당장 3원계에 있어서 어떤 뭐 아주 위협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3원계 자체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좀 표준 모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전기차에서 LFP 탑재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미국은 이게 뭐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3원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유럽은 이제 엔트리 모델의 LFP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수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배터리 산업 자체는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계속 팽창세인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우리 그 배터리 점유율보다 중국이 더 높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은 건지. 이게 이제 중국이 높게 나올 때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다른 지역의 전기차보다 많이 팔릴 때. 그러니까 지금 CATL의 전체 매출에서 작년 기준으로 중국 비중이 8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 한국 3사 시장 점유율이 70%고 중국 내에서는 CATL, BYD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니까 그냥 중국 전기차 많이 팔리면 중국 배터리 업체도 좋고 유럽 좋을 때는 이제 한국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월까지 데이터가 지금 가장 이제 누적으로 보면 최근 데이터인데 유럽도 잘 성장을 했는데 평균 성장이 100%는 안 돼요. 반면에 중국이 작년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중국 로컬 전기차들이 이제 판가를 좀 낮춰서 모델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월별로 지금 300%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배씩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CATL, BYD 출하량은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게 나왔고 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원인이 그 이제 유럽 내에서 LFP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CAT의 점유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압도적이긴 합니다. 네. 아직 LFP 침투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유럽 내에서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중국도 이제 이 전년 동기의 그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죠. 전년 동기에 이 전기차가 많이 판매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보조금이 집행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규제가 구체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텐데 네. 지금 CATL, BYD는 미국 시장에 전혀 진출을 못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이게 점유율이 다시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작년에는 좀 주춤했는데 올해는 중국 시장이 좀 커지고 미국 시장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은 좀 소강 상태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유럽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100% 좀 넘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올해 성장률이 50%냐 100%냐 그 정도의 차이지 뭐 이제 소강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다만 성장률이 작년에 워낙 가팔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중국보다 훨씬 작은 시장이었는데 한 번에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죠. 유럽의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작년에 유럽 같은 역할을 이제 올해 내년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배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좋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이제 로컬 브랜드가 강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중국 자본과 합작해서 중국 배터리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이게 사실상 중국 로컬 업체니 보조금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것처럼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드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드까지는 2016년 때까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전기차가 판매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중국 증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 중국이 엄청 증설했거든요. 근데 사드 이후에 아예 못 팔게 됐잖아요. 사드 이후에 중국 내에서 중국 로컬 업체가 아니면 중국 전기차 업체에게 배터리를 못 팔았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처럼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조금씩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사드 이후에 이 중국의 이 정치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증설이 없었고 향후에도 지금 같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글로벌 이 패권 전쟁이 좀 더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그 경쟁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업체와 그다음에 일본 업체 여기가 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아까 거의 제로라고 하셨으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파나소닉이 거의 한 70% 정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내에서 그 동안은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의 거의 대부분이 파나소닉 배터리를 썼었고, 지금 그 외에 이제 GM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실제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압도적이었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GM인데 이제 LG 거 쓰니까 LG가 그 다음에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최근에 뭐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제 향후에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GM, 포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배터리 업체가 수혜일 거냐라고 보면은 뭐 사실 꼭 우리나라 회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답은 한국 회사들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모두 유일한 배터리 JV 설립 상대방이 한국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공동 성명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를 한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은 계속 힘들어질 것 같고 분위기가 사드 이후에 약간 힘들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럼 결국 이제 미국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단 유럽은 계속 투자를 할 거고 유럽에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 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이고 당장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큰 곳이 세 곳인데 중국이 한 2,400만 대로 제일 많고요. 유럽이랑 미국이 한 1,500에서 1,700만 대 정도로 이제 세 번째 시장인데 유럽은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투자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서 이제 미국은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제일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도 배터리 업체가 속속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웨덴 노스볼트로 이제 주겠다 이런 식의 입장까지 밝혔는데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뭐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좀 상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도 아까 중국의 CATL의 LFP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본질은 다르지만 단기간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올라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지금 뭐 설립된 지 짧게는 한 1년 반, 길면 한 5년 정도 된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배터리를 만든 이력은 없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신생업체. 그래서 적어도 5년 내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역시 목표로 하는 게 뭐 2, 3년, 5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2030년, 2040년까지 보고 가는 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간과 자본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들 업체들의 지금 현황을 보면 이 단기간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노스볼트인데 이 설립된 지 지금 한 4년 반 정도 됐고요. 2023년에서 24년에 한 40기가 정도 캐파를 확보할 거예요. 그 목표가 일단 그렇습니다. 2023년에 24년까지. 근데 그때쯤에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캐파가 한 400기가 정도 되니까 뭐 이제 굉장히 적죠.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보면은 언젠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주가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계속 중요해지는 시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LG와 SK 그 소송에서 LG 편을 손을 들어준 게 그 이제 특허를 이제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기존 업체들이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틀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송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가는 과정에서 이 신생 업체들의 어떤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소송전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셀메이커들은 더욱더 이 소송을 통한 특허 방어력을 더 키웠을 거란 말이죠. 참여하지 않은 SDI도 당연히 그러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생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특허 회피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 아예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자체 브랜드로 팔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생 업체들, 유럽 신생 업체가 지금 제일 그래도 좀 유력주자들이 세 곳이거든요. 노스볼트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와 토탈의 JV인 이 ACC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볼트 이렇게 세 곳이 제일 그래도 좀 앞서가는 업체들인데요. 이 브리티시 볼트는 2019년에 설립된 배터리 스타트업이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이제 영국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이 급해지다 보니까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 속도가 빨라진 회사거든요. 지금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경우는 다른 노스볼트나 이런 업체들과 다르게 이제 아예 셀메이커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특허 로열티 지급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허료를 지급을 하고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특허 회피하는 게 이번 소송 이후에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셀업체 세 곳의 그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떤지. 대형주들은 작년에 주가가 한 해간 한 3배 정도 갔었어요. SDI랑 LG화학이 1년간 한 3배 정도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은 한 30%밖에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르게 갔었었는데 올해는 또 완전히 달라요. LG화학에서